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이성 예. 홍순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예. 굉장히 젊으세요. 아우, 예. 그동안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아픈 거는 전혀 없으셨다, 그죠? 예, 지- 불편하고 아픈 건 없었는데 약간 불안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약을 먹기는 네, 했어요. 불안장애가 있으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머리가 그렇게 또 아픈 거예요. 머리가 막 이렇게 지나는 것이 아프고 띵 하면은 약간 어지러운 것 같고 또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 자꾸 옆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럼 예, 제가 그래서-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가 지금 160이에요. 160이시고요.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57kg예요. 57kg세요? 예. 네. 그리고 저 젊었을 때 따로 하셨던 일 같은 게 있으세요? 특별한 일도 없었고요. 아. 특별히 뭐 아픈 데도 없었고요. 아픈 데도 없으셨네요? 예, 그럼 예. 지금 혈압 같은 거는 없으세요? 혈압이 저희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높아요. 아, 엄마 약간 아빠가 높으시구나. 예, 엄마 아빠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네네. 항상 우리가 혈압 조심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혈압을 재보니까 132에 77인 거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어떻게 병원에 가서 한번 재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얼마 나오셨어요? 132에 77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정상 범주를 볼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예. 그 가족 중에 혹시 중풍이라든지 뇌질환 예. 쪽 관련된 분이 있으세요? 예, 저희 엄마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머님이 지금 아직 살아 계신다고. 살아 네. 계시는데 89세인데 뭐 약간 이렇게 노인이라서 일을 안 하셔야 되는데 밭에 가서 네. 일을 하고 이러면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으셨구나. 예. 그 따로 이제 뭐 편마비라든지 언어장애 전혀 없으시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거 이야기 다 들어보다 보니까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머리에 약간의 예. 저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예. 대부분 이제 근육의 각인장으로 보게 되시거든요. 예. 옆부분 쪽으로 약간 찌릿하다라고 하면 측두근 각인장. 그다음에 아, 후면 쪽으로 좀 저릿한 아. 느낌이 들면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각인장으로 보게 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가면서 제가 어지럼증 원인부터 해서 증상 진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TV를 제가 봤는데요. 네네. 저도 왼쪽에가 이렇게 뒤목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굵어요. 네네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없는데 왼쪽이가 거기가 굵더라고요. 네네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예.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요. 예. 제가 방송에서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증상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예.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시청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어머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홍수범 네. 원장님, 네. 다양한 어지럼증의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어지러움이라고 할 때 한의학에서는 현운 쪽의 범위로 진단을 내리게 되세요. 그럼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일 흔한 게 이제 40% 정도에 해당되는 말초성 전정기관 이상이라고 보게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균형장애라든지 또는 심실증, 어지럼증의 형태가 20% 정도에 해당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정신과적 이상의 한 15%,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추신경계 문제 10%, 기타 이상이 10% 정도 해당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지러움을 나눌 때 이제 크게 나누자면 이제 회전성 어지러움과 비회전성 어지러움으로 나누는데요. 회전성 어지러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해당되게 되시고요. 대부분이 전정기관, 즉 기혈 문제에 해당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어지러우면서 갑작스럽게 기억력 장애라든지 또는 언어 장애가 발생한다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지럼증의 원인과 또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별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전정기관, 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구조학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해부학적인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혈 구조 자체가 겉에는 이제 외이도부터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고막이 있고 그 옆에 뼈, 이소골들이 있으세요. 그 안쪽으로 이제 달팽이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달팽이관. 그 옆쪽에 이제 방골이관 형태들이 있게 되시는데요. 이 방골이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세요. 그럼 방골이관은 한 번 더 이제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크게 이제 전방에 있다 앞쪽에 있는 방골이관,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방골이관. 그래서 전방 방골이관, 후방 방골이관, 그리고 옆쪽에 있다 해서 수평 방골이관 구조 형태가 나눠지게 되시는데요. 이거를 또 한 번 더 단면도를 잘라서 보게 되면요. 그 방골이관 안쪽에서의 구조 자체가 대부분 이제 내림프액이라든지 외림프액 형태의 어떤 림프액으로 차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석들, 작은 돌멩이들이 떠 있게 되시면서 밑쪽에 선모들이 있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이 회전을 이렇게 할 때 이석이 움직이면서 선모를 자극을 하게 되면서 저희 그 자세를 이제 감지를 하게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귀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간단하게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나 또는 한의원에서 체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으세요. 일단 딕스 홀파이크 검사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의사가 환자를 바로 이렇게 앉힌 상황에서 고개를 45도로 일단 돌리게 되세요. 그리고 목 뒤에 베개 하고 45도 돌린 상황에서 뒤로 30도 정도 후방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세요. 신전을 시키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후방 그 방골이관 이상을 검사하는 그 방법이 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평 방골이관에 대한 부분들 검사하는 방법이 있게 되시는데요. 일단은 환자를 베드 이렇게 편하게 눕힌 상황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롤 테스트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요. 누운 상황에서 몸을 옆으로 회전을 했을 때 눈의 진동, 안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안진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수평 방골이관의 이상으로 보게 되십니다. 보통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자, 앞쪽에 있는 좌측 전방 방골이관과 그다음에 오른쪽 후방 방골이관이 하나의 세트가 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우측 전방 방골이관과 그리고 좌측 후방 방골이관이 하나의 세트로 작용을 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환자분이 따라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에서는 고개를 바로 본 상황에서 대각선 앞쪽으로 이렇게 숙였을 때 안진, 눈의 떨림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각선 뒤로 제꼈을 때 안진, 그리고 바로 한 상황에서 오른쪽 앞쪽, 그 다음에 왼쪽 뒤쪽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좌측이냐 또는 오른쪽이냐 전방이냐 후방이냐 방골이관의 이상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귀에 문제로 발생하는 어지럼증 검사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조금은 또 다른 측면이죠.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중추신경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부분 이제 비회전성 어지럼 형태로 나타나게 되시는데요. 비회전성 어지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또는 수시로 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 빈도가 강해지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세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뇌간의 어떤 허혈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시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MRI 촬영상 혈관 부분들이 끝부분에 그 혈액이 안 가서 얇아지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시게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손해의 병변으로 인해 가지고 어지럼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세요. 그런데 이제 손해의 병변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어지럼증이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 계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질환이시고요. 그리고 뇌종양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CT상 이제 동그랗게 하얀 부분들이 뇌종양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어지럼 형태를 나타나게 되세요. 그 외에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뇌의 병변들 같은 경우 중추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기억력 장애 그리고 언어 장애 그리고 편마비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정대중 원장님,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중심을 못 잡고 또 균형을 못 잡는 듯한 그러한 대표적인 증상이 있고 그리고 전정기관염이나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인한 반골이관의 불균형으로 주변이 빙빙 도는 듯한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배 위에 떠 있는 느낌이거나 또 땅이 꺼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서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오심이나 구토 그리고 물체가 움직여 보인다든지 물체가 또 둘러 보인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심할 경우에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특히나 노인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노인분들께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어르신들은 이러한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어지럼증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그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은 일단 다면과 풍화로 인한 실증과 그리고 기와 혈이 허한증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한의학적 병인으로 들어간다면 풍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신경 이상의 증상, 그리고 열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염증을 일으키는 증상, 그 다음에 습담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체액 대사의 이상, 그리고 허증으로 봤을 때 에너지 대사의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서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동의보감에서는 어지럼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옛 선조들은 이 어지럼증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그 동의보감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제 위쪽이 허하고 아래쪽이 실한 그러한 것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현운의 담이 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관점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어지럼증 때문에 예로부터 고생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증상들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치료도 필요하겠죠. 맞아요. 홍수만 원장님, 네. 한의학에서 보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희 쪽에 또 오늘 또 상담 환자가 어지럼증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약간의 체형이 160 정도예요. 그 우리 시청자님이랑 체형이 비슷하세요. 대신 나이대가 좀 더 젊으시거든요. 36세 정도에 해당되게 되시고요. 기존 기항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여성 질환 쪽 많이 있으신 상태셨는데 이제 비회전성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환자분이셨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어지러움증이라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 방법 중에 세 가지 관점이 있게 되는데 일단은 기여 이상, 그리고 수요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식적이라든지 음식과 관련된 부분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세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160에 57cm 그리고 불안장애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보통은 이제 불안장애라는 게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으세요. 거기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불안장애, 범불안장애뿐만 아니라 그 공황장애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는 칠정이나 스트레스를 잡기 때문에 대부분 기체나 기울 형태로 진단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시청자님 일단은 첫 번째 기여 이상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기체라든지 기후 울체 정도로 진단이 되게 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세요. 치료 처방으로 뭐 용골모료를 들어가는 개지가 용골모료라든지 또는 시효가 용골모료 처방 형태가 들어가게 되고요. 손발에 이제 말단을 자극해서 뇌의 엔돌핀 분비를 자극하는 침뜸 치료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수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기가 정체가 돼가지고 어지러움을 발생한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대부분 이제 체형적으로 물살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약간 비백하면서 좀 통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몸 안에 움직일 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물소리가 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 쪽에서는 복룡이나 텍사라는 약재를 넣어가지고 수기, 이뇨작용을 강하게 해서 수기를 빼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게 되시고요. 나머지 이제 식적, 소화가 잘 안 되세요. 속이 더부룩하세요. 위장장애가 굉장히 많으세요. 체형이 좀 통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장애만 풀어줘도 전체적인 어지러움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단서 조항을 봤을 때는 약간 칠정에 의한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어지러움 증상으로 보여지게 되시는데요. 단 조건이 있으세요. 회전성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비회전성 어지러움도 역시나 마찬가지 걱정을 안 해도 되시지만 어머님이 약간의 중풍의 기항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달간 양약 처방 그리고 간간히 한의원 가셔가지고 침뜸 치료 받아보시고요. 그 외에 증상 개선이 없을 때는 머리 쪽 사진 꼭 찍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혹시나 회전성 어지럼증, 이석증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치료 방법이 좀 사용이 될까요? 네,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석정복술이라 해서 간단한 치료 방법이 있게 되시는데요. 일단 어디가 문제인지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방이나 전방 방골이관 쪽의 이상은 극히 드무세요. 대부분은 후방 쪽 좌측이든 우측이든 후방 방골이관 이상이 제일 흔하시거든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목 위에 베개를 하나 하시고요. 누우셔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그 다음에 30도 신전을 시켰을 때 눈 떨림이 있다라고 하면 우측 방골이관 이상이시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고개를 45도 돌린 상황에서 뒤쪽으로 제꼈을 때 눈 떨림이 있으면 좌측 방골이관, 후방 방골이관 이상이 해당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몸을 꼬으면서 이제 동작 애플리 수기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석정복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환자분께서는 이제 오른쪽 45도, 뒤쪽 신전 30도 상황에서 눈 떨림이 멈출 때까지 누워서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눈 떨림이 멈추게 되시면 반대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몸을 숙이고 계시면 되시거든요. 그 상황에서 눈 떨림이 멈췄다, 어지럼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바로 몸을 접어가지고 앉아주시면 되세요. 그렇게만 하면 우측 후방 방골이관 이상이 교정이 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이비인후과나 한의원 가셔서 정복술 해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한의학에서 보는 어지럼증 그리고 치료 방향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대진 원장님, 평소 환자분들 스스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지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지럼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환자 스스로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을 교정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식습관 중에서는 이제 삼시세끼 소식을 하면서 그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 컨디션이 훨씬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평소 그 정신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또 몸의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거를 촉진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수면이 중요한데 그 수면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이제 부신 회복이라든지 세포 재생에 이제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 밖에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을 지압을 해주면 좀 이런 어지럼증이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환자 본인이 스스로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또 한의사가 직접 그 자침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머리 위쪽에 있는 신회, 그리고 조금 내려와가지고 신정이란 부위가 있고, 그리고 이쪽 눈썹 옆으로 찬죽이라는 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 뒤쪽에 있는 풍지라는 혈자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